교통사고에 있어서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하면 크게 이제 부상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이 다쳐서 부위장애,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그런 환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큰 사고로 이제 사망사고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부상이나 장애, 후위장애나 사망 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중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위자료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먼저 약관과 소송 시 위자료에 대한 구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에는 부상 위자료는 사실 부상급수 1급부터 14급이라고 해서 급수에 따라서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근데 위자료가 1급 환자, 부상이 1급 환자라 해도 위자료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4급 위자료가 15만 원. 금액이 아주 작죠. 장애가 발생 경우에는 어떠냐? 장애가 50%까지는 우리가 몸 전체 기능을 100으로 했을 때 50% 장애 같은 엄청나게 노동력이 떨어지는 불구하고 절반을 못 쓰니까 말이죠. 근데도 위자료에 40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금액이 상당히 적죠. 50% 이상이 돼도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뭐 4천만 원 또는 4,500만 원 기준에 가지고 장애를 곱해서 거의 다 85%만큼에 대한 위자료 산정. 사망시는 어떨까요? 사망시 약관상에는 65세 미만은 8천만 원, 60세 넘는 노령분들은 5천만 원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상의 위자료하고 소송시의 위자료 차이 납니다. 소송시에는 어떨까요? 소송시에는 일반적인 부상은 보통 이제 소송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도 이제 한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근데 영구장애는 1억 원을 기준해서 이제 일단 위자료 산정이 됩니다. 이전은 1억 원 기준해서 장애가 30%다. 그럼 3천만 원이 위자료가 되는 거죠. 물론 그에 대해서 과실만큼에 대한 것을 일부 공제를 합니다. 사망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을 기준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해서 위자료를 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관상 위자료보다는 소송기 위자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위자료가 피해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약관하고 소송 시에는 위자료가 상당히 차이 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특수 위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 위자료는 예를 들어 아동인 경우에, 우리 아동이라면 13세 미만의 어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동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인과 달리 위자료를 특수 위자료를 적용하는데, 그에 대한 취지를 살펴보면은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결과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권리를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다동 특수위자료 인정했을 때 금액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외 특수위자료는 뺑소니나 음주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사망사고, 음주나 뺑소니로 인해서 가해자가 사망사고를 이야기한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특수위자료 인정하는데, 이게 특수위자료도 보편적으로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위에 위자료에 있어서 법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 위자료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인과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의 차액을 차별돼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거까지는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장애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위자료를 일반 정상에 동일하게 위자료를 동일시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대법원까지 간 장애인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 정상인과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를 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법원의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확정 판결이 됐는데,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달리 위자료에서 어느 정도 참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 현행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도 뭔가 해결될 숙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위자료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자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특히 이제 중국 교포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국내법을 적용해서 이제 위자료를 적용해야 되는데, 내국인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위자료를 차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같은 가족분들이 국내에서 귀화를 했다든지 또는 F4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국에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분 같으면은 비록 망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교포라 하더라도 내국인과 달리 위자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위자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원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H2 비자 같은 비자를 가지고 가족들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될 그런 교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국인 위자를 적용하지 않고 차별적 위자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행까지의 법원의 입장입니다. 교통사고 위자에 있어서 법원 약관과 소송 시에 각종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